재테크의 첫걸음은 파밍, 돈 모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간단하게 모으는 방법은 예금과 적금이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예금이 좋을까? 적금이 좋을까? 보통 예금과 적금을 비교할 때 기간과 이자를 두고 비교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율의 예금과 적금에 가입한다면 예금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그 금액을 넣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오잉? 왜 다를까요? 예금, 적금 모두 은행에 돈을 빌려준 개념입니다. 예금은 1년 동안 빌려준 금액이 120만 원이지만 적금은 첫 10만 원만 1년 동안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11개월, 10개월 등 점점 적게 빌려주게 됩니다. 아하, 그럼 목돈을 한 번에 저금할 수 있으면 예금, 그렇지 못하면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맞겠네요. 네, 같은 기간, 같은 금액, 같은 이자율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금, 적금을 가입할 때 기간과 이자 말고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 현재의 화폐 경제에서는 물가 상승은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마진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돈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요와 비용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수요가 증가하고 조금 비싸게 팔아도 다들 쿨하게 살 수 있죠. 거기에 비싸지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량을 일부러 늘리면서 수요와 비용의 증가를 기대합니다. 즉 물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아무도 비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으니 돈의 흐름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가 퇴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만한 물가 상승을 목표로 경기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죠. 안정된 경제를 위해 한 해의 물가 상승률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약 3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설정합니다. 올해는 2%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적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돈가스 비극이라고 아시나요? 돈킹콩은 10,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킹콩은 10,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 이자가 1.8%인 상품을 가입합니다. 1년 뒤 돈킹콩은 180원의 이자에 15.4%의 세금을 떼이고 1,152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2%의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돈가스는 1,200원이 되어 돈킹콩은 돈가스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돈가스를 참았는데 결국 먹지 못했고 48원의 손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받은 이자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실제로 얻게 된 이자를 실질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과 적금의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데 예적금만 가입한다고 하면 돈을 잃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도 경제 성장에 기대를 안고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때는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기준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예적금 비교한다고 들어왔더니 복잡스러운 물가 상승 이야기만 들은 것 같네. 참 별난 돈킹콩이었습니다.